하신 거죠?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책일녀입니다. 자, 여러분들의 인생이 달린 이번 겨울방학 진짜 우리가 수학 공부 제대로 한번 해봐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게 전략입니다. 그냥 공부를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전략을 세워서 우리가 치밀하게 고등학교 2학년을 대비를 해야 되는데 아마 고등학교 1학년을 보내면서 아쉬움이 남는 학생들이 되게 많을 거예요. 내가 좀 치밀하게 준비를 해서 고등학교 1학년을 들어갔으면 내가 이렇게 그냥 눈 뜨고 당하지는 않았을 텐데 훨씬 시험을 잘 볼 수 있었을 텐데 그런 후회가 남는 학생들이 많을 텐데 사람이요 인생을 살다 보면 시행착오 할 수 있어요. 근데 더 이상의 시행착오는 안 됩니다. 이번 겨울방학 때 또 제대로 진짜 준비 못 해가지고 내년 고등학교 2학년 때 또 시행착오를 한다? 답이 없어. 자,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이 너무나 중요하고 이 영상을 보고 전략을 오늘부터 세우시길 바랍니다. 자, 고등학교 2학년 때 일반적으로 1학기 때는요 수안을 배우고 2학기 때는 수학 2를 배웁니다. 그런데 물론 이제 선택 과목 얘기도 할 거야. 일단 공통이라고 써놨잖아. 그죠? 대한민국에 있는 수험생들 수능을 볼 때는 수학 1과 수학 2는 다 봐. 다 보는 거니까 굉장히 중요하죠. 30문제 중 수능 30문제 중에서 무려 22문제가 나온다고. 수학 1하고 수학 2. 11문제.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데 나 근데 이상한 학교도 봤다. 어떤 학교도 봤냐면 아니 이 양이 어마어마한데 고등학교 2학년 1학기 때 수학 1과 수학 2를 다 보는 학교도 봤어. 나 진짜 잘 이해는 안 가지만 현실적으로 그런 학교들도 있다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확인해야 되는 건 여러분들이 다니는 학교에 전화를 해서 우리 학교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어떻게 내신을 보고 학교에서 어떻게 진도를 나가고 이런 거를 확인한 다음에 우리가 계획을 세워야 돼. 자, 고등학교 2학년 1학기 때 수학 1만 배우는 학교가 있는 게 아니라 엄청나게 많은 학교가 수학 1을 배우면서 동시에 확률과 통계를 배우는 학교들도 엄청나게 많고요. 또 어떤 학교들은 수학 1을 나가면서 동시에 기하를 나가는 학교들도 많기 때문에 반드시 확인해야 돼. 진도만 나가는 게 아니라 내신 시험도 다 본다는 거야. 그러니까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는 국영수였는데 갑자기 고등학교 2학년 1학기 국영수수가 되면서 수학이 2과목으로 바뀌는 학교 엄청나게 많습니다. 꼭 확인해야 돼. 자,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수학 1, 수학 2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1학년 때 경험했던 수학 상, 하에 비해서 어느 정도로 어렵냐? 그냥 선생님이 단적으로 얘기하면 그 3배 어려워, 3배. 그러니까 공부 시간이 한 3배 정도 늘어나야 된다고 생각하면 돼. 수학 상을 공부할 때 한 요 정도 시간이 걸렸다. 그러면 수학 1을 공부하는 데는 3배 이렇게. 난이도도 3배. 그러니까 진짜 우리가 여유를 부릴 시간이 없어요. 자, 뭐 지수함수와 로그함수 간신히 넘어갔는데 삼각함수에서 대부분의 학생들이 이 수학을 그만해야 되나 포기해야 되나 뭐 수학 안 보는 학교 없나 이런 그 슬럼프를 겪는 그 삼각함수. 네. 자, 수학 2. 수학 1보다 훨씬 어렵죠. 자, 굉장히 양이 많습니다. 이게 선생님 강의 기준으로 선생님 인터넷 강의 기준으로 수학 1이랑 수학 2가 101강인가 그래. 101강. 그러니까 와, 그 하루에 한 강만 한다고 하더라도 그죠? 100일이 걸린다는 거야.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양이죠. 자, 봐봐. 선택 과목은 수능 기준으로 미적분, 확률과 통계, 기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지금 나 수능 얘기하고 있는 거야. 수능을 보는 거고요. 수능 시험을 보는 거고 30문제 중에 이 선택 과목에서 8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어떤 학생들은 확률과 통계를 선택하는 학생들도 있고 어떤 학생들은 미적분을 선택하는 학생들도 있고 어떤 학생들은 기하를 선택하는 학생들도 있고 그죠? 이제 자기한테 좀 맞는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자기한테 맞는 선택 과목을 선택하시면 되고 아까 선생님이 강조한 것처럼 이걸 고3 때 다 이 선택 과목을 배우는 게 아니라 엄청나게 많은 학교들이 고등학교 2학년 1학기 때 선택 과목을 아까 수학이랑 동시에 진도를 나가고 동시에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본다는 것을 꼭 확인해야 됩니다. 자,
자, 우리한테 2월 말까지 남은 시간이 그 어느 정도인지 이제 계산을 한번 해볼 건데 오늘 이 영상을 촬영하는 날짜가요. 2021년 12월 16일입니다. 그러면 뭐 이제 12월 달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죠? 물론 이 영상을 1월 달에 보는 학생들도 있고 2월 달에 보는 학생들도 있고 뭐 구정 때 보는 학생들도 있을 텐데 물론 2월 달에 보는 학생들은 아니 겨울방학 공부법을 2월 달에 본다는 거는 공부 안 했다는 거잖아요. 겨울방학 때. 그죠? 물론 이제 그런 학생들은 굉장히 눈물이 날 텐데 그냥 여러분들이 좀 12월이나 1월 초에 본다고 가정을 하고 그냥 1월 1일부터 2월 말까지 그죠? 1월 달이 31일까지 있고 2월이 28일까지 있으니까 합치면 59일 있잖아. 그죠? 근데 아까 선생님이 뭐라 그랬냐면 이 공통만 선생님 강의 기준으로 101강이에요. 101강. 101강이니까 내가 2월 말까지 뭐 유형이고 뭐 그런 거 집어치고 개념만 내가 수완수투를 내가 그냥 2월 말까지 끝내야 되겠다고 생각하면 그죠? 1월 1일부터 2월 말까지 시간은 59일인데 선생님 강의 기준으로 한 100강 정도 되니까 하루에 한 강 가지고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1.5강 정도는 하루에 마스터를 해야 된다는 거고 이게 이런 거예요. 1.5강을 내가 듣잖아? 그러면 평균 내가 공부해야 되는 시간이 1시간 반 정도는 돼야 된다는 거야. 그러면 강의 듣는 시간이 1시간 반, 내가 익히는 시간이 1시간 반 합치니까 최소한 하루에 3시간씩은 공부해야 된다는 거고요. 실은 3시간도 조금 부족해요. 아마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선생님 하루에 3시간씩 수학 공부하라고요? 하루에 3시간씩 안 하고 2시간씩 하잖아? 그럼 수학 잘할 생각은 그냥 꿈깨야 꿈깨. 진짜 옛날처럼 살아가지고 안 되고요. 지금은 하루에 에브리데이 3시간은 공부를 해야 돼. 내가 상위권이다, 최상위권이다. 그럼 4시간 이상은 공부를 해야 버틸 수 있다는 거. 하루에 뭐 1시간, 2시간 그냥 망한다고 보면 돼. 그냥 너한테 수학의 미래는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진짜. 자. 그리고 수능 볼 때까지 우리한테 남은 시간도 한번 계산을 한번 해보자고 생각을 해보자고. 그쵸? 자, 12월 일단 빼고 고등학교 3학년 때 뭐 11월 달에 이제 수능 보니까 11월 빼고 그러면 여기 12달 있고 여기 10달 있으니까 합치면 22개월인데 22개월이 진짜 있는 게 아니고요. 고등학교 2학년 때 내신 시험 4번 보지. 그럼 여러분들이 경험해봤잖아. 고등학교 1학년 때. 내신 시험 한 번당 한 달은 날아가기 때문에 실제로 여기서 4개월은 날아가는 거야. 그리고 고등학교 3학년 때도 수능 전에 내신 시험을 3번 본다고. 그리고 고3 9월 달에는 수시 접수를 하기 때문에 한 달 정도 날아가요. 그럼 여기서 4개월 날아가고 여기서 4개월 날아가잖아? 그러면 12에서 4 빼니까 8이고. 그치? 10에서 4 빼면 6이잖아. 그럼 더하니까 얼마야? 14개월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실제로 여러분들이 수능 때까지 공부할 수 있는 진짜 제대로 된 시간은 시험 기간 빼고 1년 2개월밖에 없으니까 시간이 대단히 부족하다는 거죠.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개념인데 진짜 개념 공부 제대로 해야 되잖아. 개념서는 마길롯이 한 권만 파면 돼. 그냥 뭐 내신이든 수능이든 선생님이 만든 이 마길롯이 개념서 하나면 그냥 올킬 완벽하게 대비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하루에 수학을 몇 시간씩 공부해야 되냐? 아까 얘기했죠. 최소한 3시간 이상 공부를 해야 된다. 내가 좀 최상위권이거나 아니면 난 진짜 수학을 좀 진짜 잘하고 싶다. 그러면 4시간 이상씩 수학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 매일. 자, 고1 내신하고 고2 내신은요. 결이 좀 달라요. 고1 내신은 그냥 니네가 여태까지 경험해봤던 그냥 내신 시험 같이 나왔잖아. 근데 이상하게 고등학교 2학년 내신부터는 막 좀 이렇게 그 내신 시험에 모의고사나 수능 문제들을 좀 이렇게 섞는 학교들이 대단히 많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학생들은 시험 보고 나와가지고 이렇게 무슨 요번 시험에 이렇게 어려웠지? 뭔가 이렇게 무슨 그 개념 심화 같은 고난도 문제가 나왔나 보다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그게 그냥 그 내신 심화나 이런 개념 심화 이런 게 아니라 수능 기출문제 또는 이 역대 그 모의고사 기출문제를 그냥 내신 시험에 섞어가지고 낸 그런 학교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대비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모의고사도 좀 이따 선생님이 얘기를 하겠지만 모의고사 문제들도 이제 많이 풀어봐야 돼. 그 수능 기출문제들도 풀어봐야 돼. 내신을 위해서라도 모의고사 대비를 해야 된다. 분량 어마어마하게 많다. 그죠? 고등학교 1학년 내신이 한 요 정도라면 양이 고등학교 2학년 내신은 이만큼. 그죠? 난이도가 고등학교 1학년 내신이 요 정도라면 고등학교 2학년 때는 이만큼.
고3 때는 저만큼 올라갈 정도로 급격하게 난이도가 올라간다. 엄청나게 어렵다. 선택 과목 아까 학교에 전화해서 미리 학교 어떻게 되는지 확인해야 된다. 자, 수학 모의고사 대비 이제 시작해야 됩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내신을 위해서라도 대비해야 되고, 그 다음에 아까 선생님이 수능까지 이제 얼마나 시간이 남았냐 거기서 설명을 했지만 고3 때요 시간이 없어요. 생각보다. 내신 시험 보고 수시 뭐 하고 그러면 시간이 없는데, 나는 이해가 안 가는 게, 그렇죠? 물론 이제 학생들이 모르니까 그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정보가 굉장히 중요하고 이런 영상을 보는 게 굉장히 의미가 있는데, 아니 수능을 보려면 그쵸? 기출문제를 풀어봐야 되잖아. 최소한 수능하고 평가원 그지? 이 모의고사는 풀어봐야 된단 말이야. 왜 풀어봐야 되냐면 수능 어디서 출제합니까? 교육과정 평가원에서 출제한단 말이야. 평가원 모의고사, 뭐 6월 고3 6월 모의고사, 고3 9월 모의고사, 이것도 교육과정 평가원에서 출제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출제 기간이 같기 때문에 이 평가원 모의고사랑 수능 기출문제는 반드시 마스터를 최소한 5개년은 해야 되는데, 수많은 학생들이요 이 기출문제를 언제 시작을 하냐면 고등학교 3학년 3월이나 2월 달에 시작한다고. 근데 양이 꽤 많고 난이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일단 이 기출문제를 다 못 보고 수능 시험장에 들어가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다. 이거 알았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강조하고 싶은 거는 이 기출문제가 왜 중요하냐면, 예를 들어서 아까 우리가 뭐 요번에 그 수안에 뭐 삼각함수를 배운다. 그럼 삼각함수에서 뭐가 가장 중요한지 여러분들 어떤 기준으로, 그죠? 삼각함수에서 뭐가 가장 중요한지, 어떤 개념이 중요하고 어떤 문제가 중요한지 어떤 기준으로 여러분들이 알 수 있습니까? 학교 선생님이 뭐 별표 쳐주는 거? 아니면 뭐 학원 선생님이 별표 쳐주는 거? 뭐 차길령 선생님이 별표 쳐주는 거?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뭐 말이죠? 수능에 출제된, 그지? 왜냐하면 수능이라는 건 국가에서 출제하는 거잖아. 그죠? 국가기관, 교육과정평가원에서 출제하는 거기 때문에 국가에서 출제한 그 문제에서 정말 많이 다루는 개념, 국가에서 출제한 수능이나 평가원 모의고사에서 많이 등장하는 문제가 가장 중요하다는 거고, 그 시험에 나왔던 거를, 근데 그 시험에 나온 거를요 고등학교 2학년 다 보내고 내신 시험 다 보고 그리고 나서, 그죠? 수완수투는 고등학교 2학년 때 보니까 고3 때 가서 아 삼각함수에 이런 게 나오네, 수열에 이런 게 나오네 라는 거를 고3 때 안다는 건 여러분 너무 아깝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그거를 지금 확인해야 된다. 지금. 자, 그래서 수능적 발상, 그죠? 선생님 그 기출문제 분석, 요 수능적 발상 이 책을 통해서 수능하고 평가원 모의고사 단원별로 돼 있기 때문에 개념이 예를 들어 삼각함수가 끝났다. 그럼 바로 그냥 수능 발상 통해 삼각함수 바로 그냥, 그죠? 모의고사랑 평가원 모의고사랑 수능 완벽하게 어떤 문제가 나왔는지, 그리고 내신 개념이랑 수능 개념이랑 조금 다른데 선생님이 수능 개념을 역대 이제 이 수능에 나왔던 모든 개념들을 다시 한번 정리해 주기 때문에 수능 발상으로 지금 시작, 이번 겨울방학 딱 좋아. 아주 그냥 딱 좋아. 지금 시점이 조금이라도 시작을 해야 되고, 매일 수능 문제를 한 두세 문제 정도 꾸준히 풀어보는 거 대단히 좋습니다. 이번 겨울방학 때 아주. 자, 그리고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는 선생님이 모의고사를 다, 그죠? 이 제작을 해서 1년 동안 4회를 실시를 합니다. 그래서 3월 모의고사 대비가 있고 6월 모의고사 대비가 있고 9월 모의고사 대비가 있고 11월 모의고사 대비가 있는데, 이 3월 모의고사 대비 언제 오픈하냐면 요번에 12월 말에, 그죠? 오픈을 한다는 거. 이제 며칠 안 남았죠. 오늘이 12월 16일이니까 이제 13일 정도 있으면 오픈을 한다는 거. 그래서 미리 준비를 하시도록. 자, 인터넷 강의 활용법. 자, 강의를 보는 게 내가 공부가 다 한 게 아니야. 착각하면 안 돼. 내가 강의 한 강을 봤어. 그럼 그 한 강이 내 게 아니잖아. 선생님이 전문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임시로 그냥 임시 저장을 잠깐 시켜놓은 거야. 아직 여러분 게 아니라고. 여러분 걸로 정말 만들려면, 체화시키려면 인터넷 강의 다 끝나고 나서 자신의 것으로 익히는 그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 강의를 보는 게 학습 완료가 아니라는 거. 개념 노트 반드시 만들어야 됩니다. 선생님이 설명해주는 그 진짜 주옥 같은 내용들을, 그치? 잘 자기만의 노트에다 정리를 해야 되는데, 이거는요 선생님이 수학 개념소 공부법 영상을 촬영을 해서 유튜브에 올려놨으니까 아직도 못 본 학생이라면 이거 봐야 됩니다. 자, 그리고 문제풀이 노트를 만들어야 돼.
그죠? 근데 이것도 선생님이 이 수학 문제집 공부하는 법이라고 해서 유튜브에 영상을 올려놨으니까 반드시 이거 봐야 됩니다. 문제풀이 노트를 만약에 안 만들고 그냥 문제집에다 풀잖아? 그럼 2회독, 3회독이 안 돼. 아니 그리고 두 번째 보는데 내가 옛날에 풀었던 흔적이 다 남아있어. 그 상태에서 두 번 보고 세 번 보는 거는 의미가 없다는 거야. 요거는 선생님이 다른 영상을 촬영해놨으니까 참고하시고 혼자 힘으로 풀 수 있어야, 그죠? 혼자 힘으로 풀 수 있을 때까지 공부를 해야 그게 진짜지. 뭐 들을 땐 다 아는 것 같죠. 원래 수학이 들을 땐 다 아는 것 같아. 근데 나 혼자 힘으로 풀 때 못 푼다. 그럼 그건 공부가 끝난 게 아니야. 혼자 힘으로 풀 수 있을 때까지 해야 그게 진짜 공부가 끝난 거다. 책에 표시를 꼭 해야 돼. 별표, 그죠? 선생님 별표 많이 치잖아, 수업할 때. 별표를 뭐 3개 쳤다, 5개 쳤다, 의미가 다르고요. 5개 쳤다 그러면 시험에 나온다고 봐야죠. 그래서 뭐 맞은 건 동그라미, 한 번 틀렸다가 다시 와서 고쳐가지고 맞은 거는 뭐 이런 표시도 3번 요 문제풀이 노트를 만드는 법, 그죠? 수학 문제집 공부하는 법 영상에 자세하게 나와 있으니까 여기서는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완강 계획을 세워야 돼. 내가 수학 완을 오늘 시작하기로 했어. 근데 언제 완강할지 모르고 그냥 한다? 그러면 이건 늘어지고요. 굉장히 완강이 늦어질 수 있기 때문에 딱 결심을 해서 내가 뭐 1월 20일까지는 또 1월 말까지 예를 들어서 뭐 수학 완을 끝내겠다. 무슨 일이 있어도 하겠다. 이런 계획을 딱 세워놓고 목숨 걸고 사수를 해야 된다고. 자, 그래서 스터디 플래너를 활용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 세븐에듀에서 이제 이 스터디 플래너를 이제 강의를 신청하면 주는데 한번, 그죠? 아직도 스터디 플래너를 활용 안 해본 사람들은 활용하는 게 좋습니다. 구체적인 계획 당연히 세워야 되고요. 계획을 안 세우고 공부한다? 말도 안 되는 거고요. 근데 스터디 플래너를 막 시간을 너무 많이 투자해갖고 막 이렇게 쓰는 애들이 있는데 한 10분 정도만 투자해가지고 플래너만 작성해야지 막 이걸 무슨 작품 만드는 것처럼 30분, 40분, 1시간 이렇게 만들면 안 돼. 그러면 진짜 안 하니만 못하고요. 일주일에 하루는 비워두는 게 좋아. 왜냐하면 주 7일을 딱 빡빡하게 계획을 세워놓잖아. 그러면 대부분의 학생들이 이게 성공 못한다고. 일주일에 하루 정도는 비워놔야 그 하루 때는 나머지 요일에서 좀 계획을 세워놓은 것 중에서 실행 못한 것들을 이렇게 할 수 있는 여유 하루 정도는 남겨놔야 된다는 거. 그리고 피드백, 그죠? 내가 오늘 공부 계획을 잘 달성했는지 스스로가 피드백을 남기는, 그죠? 이런 연습을 하는 거는 굉장히 중요하다. 근데 혼자서 이렇게 학습 계획 세우는 게 굉장히 어렵고 여러분들이 이제 뭐 수학 1이나 수학 2나 선택 과목에 대해서 막 고민하는 게 되게 많잖아.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획을 세워주는 거를 검토도 우리가 해주고 세븐에듀에서 12명의 수학 연구원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지금도 밖에서 이제 야근하고 있을 텐데 뭐 무료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죠? 강의 신청 안 해도 됩니다. 그냥 무료 수강생들도 다 계획을 세워주기 때문에 뭐 학습 계획이든 여러분들 뭐 그냥 저는 알아서 그냥 다 세워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도 되고 여러분들이 세운 계획을 한번 검토해 주세요 이렇게 해도 되고 이 비공개 게시판이기 때문에 그냥 자유롭게, 그죠? 여기 아마 요 유튜브로 여러분들이 영상을 보실 텐데 밑에 더보기를 보면 이렇게 수학 열공단 신청을 하러 가기 이런 그 클릭이 있기 때문에 그걸 타고 들어오셔서 수학 열공단 참여하시면, 그죠? 이렇게 수학 공부법 또 학습 계획 다 여러분들 우리 연구원들이 검토해 드린다는 거. 자, 여러분들의 수학은 세븐에듀가 책임지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강의 듣고 대학 간 학생이 50만 명 정도 되고요. 선생님이 오프라인 학원에서 여태까지 가르친 학생들이 한 12,000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그 많은 수강생 중에서 정말 선생님한테 찾아와가지고 선생님 강의 듣고 제가 서울대 갔어요. 이런 학생들도 한 200명 정도 돼. 뭐 진짜 서울대 말고 무슨 연고대, 카이스트 포항공대까지 하면 한 3,000명 정도 될 텐데 이게 남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의 얘기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진짜 정신 차리고 오늘 삘 받아가지고 아직 기회 있어. 이제 그죠?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중에서 그냥 고1을 내가 후회가 남고 아쉬움이 남지만 그냥 새롭게 시작해서 한번 해보자고. 선생님도 정말 열심히 여러분들 도와드리고 강의도 열심히 할 테니까 오늘 우리가 결단을 내리고 다시 한번 새롭게 시작을 해봅시다. 자, 이번 겨울방학 정말 후회 없게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도 열심히 하고 선생님도 열심히 하고. 됐습니까? 자, 여러분 준비되셨습니까? 저는 모든 준비를 마쳤습니다. 자, 우리 함께 공부 시작해 봅시다. 여러분 화이팅입니다.